그러면 교재 133쪽으로 갑니다. 133쪽.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인데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뭐 일단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은 할인연금 투지 분석법, DCF법이 있고, 어림셈법이 있고, 비율분석법이 있습니다. 할인연금 투지 분석법은 또다시 수년가법, 내부승률법, 수익성지수법이 있으며, 어림셈법은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어요. 비율분석법은 좀 힘드시지만 이거 다 기억하셔야 되는 방법이 없어. 대부비율, 부채비율, 부채감당률, 채무불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영업경비 비율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세 가지가 일단 시간가치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그 수년가법, 내부승률법, 수익성지수법을 받고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아닌데 시간가치 고려하는 게 딱 한 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냥 회수기간법이 아니라 현가회수기간법이에요. 그래서 시간가치 고려하는 것은 3+1에서 수년가법, 내부승률법, 수익성지수법을 받고 현가회수기간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수년가법, 내부승률법, 수익성지수법, 어림셈법은 승수법과 수익률법, 비율분석법은 대부비율, 부채비율, 부채감당률, 채무불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영업경비 비율이 있다라고 기억을 하신 다음 내용 정리 이제 시작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요 빵꾸로 외우면 조금 더 오래 기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빈칸이 메워져 있으면 암기하는 데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의 종류 시작. 수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어림셈법은 시작. 승수법, 수익률법, 비율분석법 시작. 대부비율, 부채비율, 부채감당률, 채무불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영업경비 비율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시간가치 고려하는 거 4개는요. 3+1로 시작. 수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에 현가회수기간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맨땅에 암기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의 빵꾸 틀을 갖고 암기하시면 효과가 좀 클 수 있고요. 이 중에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빼갔나? 빼갔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지갑에서 내 돈을 빼갔나?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빼갔나? 자, 출발합니다.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DCF법이라고도 하는데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할인을 해버리기 때문에 원래 수입은 내가인데 얘가 현가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서는 수입에 내가 뜨면 무조건 X입니다. 무조건 현가 할인했으니까. 지출 얘는 원래 현가. 그러면 수입의 현가에 지출 현가를 빼는 방법이 있고요. 같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빼는 방법을 수년가법이라고 해요. 같게 만드는 방법을 내부승률법이라고 하고요. 내부승률법. 나누는 방법을 수익성 지수법이라고 해요. 나누는 방법을 수익성 지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낼게요. 앞으로 제가 수년가 뭡니까? 그러면 수입평가에서 지출평가를 빼갔나에 빼는 거예요 하시면 돼요. 내부수익률 뭡니까? 그러면 수입평가에서 지출평가를 빼갔나에 같게 만드는 거예요 하시면 됩니다. 수익성 지수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수입평가 지출평가를 나누는 거 빼갔나에 나누는 거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앞에서 이런 거 배우셨습니다. 기대수익률의 동의어가 내부수익률이다. 기대수익률은 요구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한다. 그러면 당연히 내부수익률도 누구보다 클 때 투자한다? 요구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한다. 기억나세요? 지수일과 심순회. 이수일과 심순회 아니고 지수일과 심순회. 수익성 지수는 뭐보다 클 때 투자한다? 1보다 클 때 투자한다. 그 외롭게 남아있는 수년가 0보다 클 때 투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합니다. 수익률은 부디 수익률과 비교한다는 걸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수익률은 누구랑 비교한다? 그러니까 수익률은 수익률이랑 비교하지 수익률을 0이나 1과 비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수는 누구랑 비교하고요? 1, 지수일과 심순회니까 그럼 수년가는 당연히 뭐보다 클 때 투자하죠? 0보다 클 때 투자합니다. 나중에 이런 지문들을 걸러내야 됩니다. 자, 7번 보세요. 수년가가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한다. OX. X. 내부 수익률이 1보다 클 때 투자한다. X. 수익성 지수가 0보다 클 때 투자한다. X. 나중에 제가 이렇게 냅니다. 이렇게. 수년가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하고 내부 수익률 1보다 클 때 투자하고 수익성 지수 0보다 클 때 투자합니다. 이 중에서 몇 개 맞나요? 라고 물으면 고민해. 2개인가? 3개 맞나? 막 고민해. 다 틀렸는데.
이게 맞는 게 한 개도 없어. 근데 왜 고민스러운지 아세요? 여기서 지금 보고 계시는 6개 단어 중에서 안 들어본 단어가 한 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내용은 있는데 번지를 못 찾아가는 거지. 번지수를 잘못 찾는 거지. 수년가는요, 0이랑 비교해서 0보다 클 때 투자하고요. 지수 1과 심순회, 수익성 지수는 무조건 1보다 클 때 투자합니다. 수익률은 수익률끼리 비교하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합니다. 교통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이런 데서도 정말 많이 틀립니다. 뭐보다 클 때 투자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할게요. 자, 수입평가에서, 자, 지금 정리합니다.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해봐야 꼴랑 몇 개밖에 없는데, 3개밖에 없는데, 둘 다, 3개 다 수입평가와 지출평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수입평가, 지출평가를 빼는 건 무슨 법? 뭐보다 클 때 투자? 0보다 클 때 투자. 수입평가와 지출평가 같게 만드는 건 무슨 법? 내부 수익률법. 뭐보다 클 때 투자?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 수입평가에서 지출평가를 나누는 건 무슨 법? 수익성 지수법. 뭐보다 클 때 투자? 1보다 클 때 투자. 그런데 내부 수익률은요, 작년 시험에 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보세요. 작년 시험에 떴어요. 올해 또 나오지 않아. 자, 내부 수익률은 수입현가와 지출현가를 같게 만드는 거라 그랬거든. 그럼 같게 만들어 볼까요? 얘가 1000이면 얘도 1000이다. 잠깐만, 같은 숫자를 2번 뺄게요. 1000 빼기 1000 얼마죠? 0입니다. 같은 숫자를 2번 나눌게요. 1000 나누기 1000 얼마? 그래서 내부 수익률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수입현가와 지출현가를 어떻게 만든다 하셔도 되고, 같게 만든다 하셔도 되고, 그 둘이 같아지면 수년가는 뭐가 된다?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같은 거 2개 빼는 거니까. 수익성 지수는 뭐가 된다?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지. 지수는 뭐랑 비교하니까. 그래서 작년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내부 수익률이란 수년가를 1로 만드는 거다. OX, X. 둘이 같아지면 수년가는 뭐가 되고? 0이 되고 수익성 지수가 1이 되지. 근데 수년가를 1과 비교하는 경우 자체가 없다니까. 수년가는 뭐랑? 0, 수익성 지수는 1. 그래서 내부 수익률을 표현해 드릴게요. 내부 수익률이란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로 수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이게 안 나올 거고, 이번 시험에서는 자, 갑니다. 요게 나옵니다. 수익성 지수가. 자, 시험 보세요. 이번 시험은 수익성 지수가 나옵니다. 나온다면 수익성 지수가 나옵니다. 자, 시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읽냐면요. 이걸 어떻게 읽냐면 A분의 B라고 읽어요. 뭐라고요? 근데 A분의 B는 그 구어지 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어와 문어 알죠? 구어는 뭐예요? 문어는요? 모르는 것 같은데. 아무튼 A분의 B라고 읽어요. 읽는데 시험에서 나올 때는 A분의 B를 절대로 못 내요. 왜냐면 시험은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따라하세요. B를 A로 나눈 값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A에 대한 B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에 대한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로 나눈 값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 우리 뒤에 배울 거 미리 한번 당겨서 설명 좀 드리고 가볼게요. 우리 나중에 가면 부채 비율을 배우거든요. 실제로 시험에 다 나왔던 문장입니다. 자, 부채 비율은 공식은 이래요. 그럼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지분분의 부채를 읽어요. 뭐라고요? 지분분의 부채. 시험에 절대로 지분분의 부채로 안 나온다는 거.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자, 그러면 뭐로 나눈 값? 시작.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 값 하거나, 무엇에 대한 무엇? 시작. 지분에 대한 부채.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A분의 B를 읽을 때는요, B를 A로 나눈 값으로 하든지 A에 대한 B라고 읽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안 앞에 있는 말은 항상 어디로 가냐면 밑으로 가요. 대안 앞에 있는 말은 밑으로.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자, 수익성 지수는요, 위에 뭐가 있냐면 입이 있고요, 밑에 출이 있어요. 수익성 지수는. 자, 그러면 입을 출로 나눈 값, 출을 입으로 나눈 값. 입을 출로 나눈 값 하시면 됩니다. 입에 대한 출, 출에 대한 입, 출에 대한 입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입의 한가를 지출의 한가로 나눠버리면 위에 입 있고 밑에 출 있다는 건 알 건데요. 이게 시험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뭐를 뭐로 나눈 값? 입을 출로 나눈 값. 뭐에 대한 뭐? 출에 대한 입. 이제 끝났어, 그러면. 자, 끝났어. 자, 대답합니다. 할인현금 수지 분수법 해봐야 꼴랑 몇 개밖에 없는데, 3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공부한다? 시작.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빼갔나? 자, 그럼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빼는 방법이 무슨 법? 뭐보다 클 때 투자? 오케이.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게 무슨 법? 같은 말로 수년가를 뭘로 만든다? 0으로 만든다.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든다. 뭐보다 클 때 투자?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 수익성 지수는 일단 위에 뭐가 있고
입이 있고 밑에 출이 있는데 자 대답하세요. 뭐를 뭐로 나눈 값? 입을 출로 나눈 값. 뭐에 대한 뭐? 출에 대한 입. 뭐보다 클 때 투자? 1보다 클 때 투자. 그래서 여러분들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순현가법 있습니다. 내부승률법 있습니다. 수익성지수법 있습니다. 입에다가 출을 빼면 순현가, 같게 만들면 내부수익률, 나누면 수익성 지수법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자 시범 봅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을 많이 비교합니다.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법. 그러니까 얘랑 얘랑을 많이 비교해요. 비교하는데 둘 다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기 때문에 할인이란 걸 하는데 할인율이 달라요. 순현가법에서는 할인율이 요구수익률이에요. 요구수익률. 그래서 얘는 사전에 요구수익률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재투자율이란 말이 있는데 재투자율도 같은 말입니다. 순현가법은 할인율로 요구수익률을 쓰고 내부수익률법은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 내부수익률을 씁니다. 그럼 얘는 할인할 때 뭐가 필요하니까? 요구수익률이 필요하니까 사전에 요구수익률을 결정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얘는 할인할 때는 뭐가 필요하니까? 내부수익률이 필요하니까 사전에 요구수익률을 알 필요는 없는 거지. 그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순현가법은요. 부의 극대화도 되고 합하는 것도 되고 투자 판단하는 것도 언제나 가능해요. 근데 이 내부수익률법 이놈의 문제야. 부의 극대화도 안 되고 합하는 것도 안 되고 투자 판단도 안 되고 복수가 나와버리면 뭐 그래요. 그래서 단일 투자나 독립적인 투자일 때는 결과치가 똑같아. 결과치가 똑같아. 무슨 말이냐면 자 투자는 한계가 있어. 자 보세요. 투자는 한계가 있는데 걔가 순현가가 0보다 커. 그러면 투자 증가라 그래요. 투자 뭐요? 증가. 그때는 내부 수익률이 클까? 요구 수익률이 클까? 내부가 커. 반드시 커. 수익성 지수가 클까? 1이 클까? 수익성 지수가 커. 반드시. 무슨 투자일 때는? 단일 투자. 즉 독립적인 투자일 때는 결과치가 말할 거라 그랬으니까 같을 거라 그랬으니까. 그럼 순현가가 0보다 작아. 그럼 내부도 요구보다 작아. 지수도 1보다 작고. 순현가 0이야. 내부와 요구가 같고 수익성 지수가 1과 같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단일 투자한 독립적인 투자일 때는 순현가법 쓰든 내부수익률법 쓰든 수익성 지수법 쓰든 결과치가 말할 거다. 같을 거다. 그 시험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단일 투자의 순현가가 0인 경우. 듣고 있나? 단일 투자일 때 순현가가 0인 경우 수익성 지수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수익성 지수는 뭐가 되죠? 1이 됩니다. 순현가 0이면 내부와 요구는 똑같아지고 지수는 1이 되고 막 그래요. 순현가 0보다 크면 내부는 요구보다 크고 지수는 1보다 크고 순현가 0보다 작으면 내부는 요구보다 작고 지수는 1보다 작고 뭐 그렇습니다. 오케이? 근데 문제는 여러 투자한 배타적인 투자입니다. 자 보세요. 순현가가 있고 내부 수익률이 있는데 여러 투자한 배타적인 투자를 보여드릴게요. A, B, C, D. 자 대답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많이 안 어려워요. 순현가 100, 200, 300, 400. 그럼 순현가 제일 좋은 거 A, B, C, D 중 누구? D. 오케이? 수익률 5%, 7%, 9%, 15% 그래요. 그럼 대답하세요. 내부 수익률 제일 높은 건 누구? D. 그럼 여러분들은 순현가법 쓸 때 누가 제일 좋아요? D. 내부 수익률법 쓸 때 누가 제일 좋아요? D. 그러면 뭘 몰라? D가 제일 좋은데. 왜 모를까? 자, D가 왜 모를까? D가 제일 높은데. D가 제일 좋아요? 예. 그럼 D에 투자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배타적인 투자일 때, 여러 투자일 때는 결과치가 많을 수 있다. 동일할 수 있다. 동일할 때는 땡큐. 동일할 때는 D에 투자하면 돼. 근데 문제는 결과치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독립적인 투자일 때는 아예 결과치가 다를 수가 없어. 근데 배타적인 투자일 때는 요럴 수 있다는 거야. 얘가 18%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자, 그럼 아까 얘기 몇 프로라 그랬냐면 15%라 그랬거든. 그럼 아까 순현가는 뭐가 제일 좋았는데? D가 제일 좋았는데 내부 수익률법 딱 보니까 뭐가 더 좋아? C가 더 좋아. 그럼 결과치가 여러 투자한 배타적인 투자일 때는 결과치가 상반되지. 그때는 누가 더 합리적이다? 순현가법이 더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어디 투자하시라 그러면? D에 투자하시라. 아시겠어요? 그럼 순현가법이 왜 합리적인데?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현가법이 합리적인 이유. 일단 할인율이 또는 재투자율이 요구수익률인데 요구수익률이 좋아요. 할인율로는. 왜냐하면 투자자마다 요구하는 정도가 각기 다르거든요. 그럼 각기 다른 요구 정도를 모두 맞추어 줄 수 있는 게 요구수익률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구수익률로 할인하는 게 좋아요. 일단. 그리고 요구수익률